네, 안녕하세요. 감독대디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나는 나의 젊음과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버리고 다시 젊어질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 신께서 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버리고 다시 젊어질래? 그러면 전 절대로 안 갑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제가 그 나이 때 느꼈던 그 불안함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미국 가서 포토그래퍼도 실패했고 음악으로도 실패했고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에 와서도 자영업을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언제나 돈에 쪼들렸고 언제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청춘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실패의 연속인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던 어쨌든 내 인생은 실패구나.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았고, 이래가지고 결혼은커녕 내 앞가림이나 잘하며 살 수는 있을까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실패가 거듭될수록 저의 인생이 조금씩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어떤 무언가를 배울 때 계속 실패하고 어설프고 엉터리잖아요.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수영을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못하는 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고 굉장히 어설픕니다.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점점 내면의 내공이 커지면서 인생의 고수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봐야지 하고 싶던 찰나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저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본질까지 꿰뚫은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가 바로 그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그 책에 나오는 공감되는 부분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허락 없이 어떤 책을 한 줄이라도 인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책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저 유튜버인데 그 책의 내용 좀 인용해도 되겠냐라고 문의했는데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청춘은 언제나 힘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첫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부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있던 자영업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접어야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록 장사가 안 되지만 어떻게든 매달려서 가게를 되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접고 아예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34이라는 나이가 젊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34살은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느꼈어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두렵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가게를 붙잡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와이프가 지금 당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가엾다. 아직 우리는 젊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으니 걱정 말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많이 다운된 상태였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직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죽어도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어렵고 거대한 장벽이라 도전하기조차 엄두가 안 나고 두려운 그런 직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인테리어 목수라는 직업이었어요. 전 때려 죽여도 그 직업만큼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면 저는 뭘 만들고 고치고 조립하고 그런 손재주가 진짜 없습니다. 제가 이케아를 안 가는 이유가 그 설명서를 봐도 제가 조립을 못해요. 그 정도로 만들기 실력이 형편없는 제가, 손재주가 아예 없는 제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나무를 재단해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목수가 된다. 그건 저랑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인테리어 목수 일을 배워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전 앞으로 어떤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만 택해서 했다면 여기까지 온 이상 진짜 내가 자신이 없고 못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보자.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자. 저의 운명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제가 인테리어 목수 일에 도전해본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목수 일에 도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서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행복은 못하는 일에 도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편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를 매혹하는 무언가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좌절에 빠지면 누구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불편함이란 삶에서 보면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 불편함에는 좋은 것이 무수히 숨어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가 만족할 지점은 과정에 있다. 이 책의 작가는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어요. 엄청난 몸치에다가 운동신경도 제로인 그런 나이 많은 주부였는데, 이분이 서핑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고 17년간 지독하게도 못했던 그 서핑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인생의 깨달음을 적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던 이유는 이 작가가 17년간 지독하게도 재능이 없고 못했던 그 서핑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삶의 지혜들이 제가 인테리어 목수라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그 삶의 지혜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목수일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제 모습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그 정도로 어리버리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답답한 인간인지는 몰랐습니다. 처음 제가 팀의 막내로 들어갔을 때가 현장의 모델하우스였는데 그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 일을 시작한 것을 후회했어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서 재단하면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 목수분들을 보면 저는 감탄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느꼈어요. 아,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저 목수 선배들처럼 일을 한다는 게 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 저의 심정이 그 책의 작가가 처음 서핑을 배울 때의 그 심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지만 내가 그것을 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다. 새로운 두려움이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하지만 파도를 향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늙어갈 것이라는 공포와 함께 서핑 한번 해보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두려워만 하기에는 아까웠다. 갑자기 나는 될 대로 되라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일이었는데 그만큼 어려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직업이었기에 정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도 어디 가서 어리버리하다라는 말은 안 들을 정도로 일은 잘했는데 이 현장에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깨지고 무시당하고 갈굼당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몇 개월 정도 후에 어떤 목수 선배님이 저희 하는 이야기가 현규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목수의 재능이 정말 없는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 재능을 떠나서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한 제 나이 또래분들하고는 아예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깨지고 갈굼당해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갈굼당하고 모욕당하고 깨져도 그 일을 계속했던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일이 진짜 어렵고 까다롭고 앞이 막막한데도 일할 때만큼은 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꿈틀거리고 이 뇌에서 심장박동 소리가 막 느껴지는 게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꿈틀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는데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그동안 실패에 실패만 거듭했는지, 그동안 착각을 했던 게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나는 언제나 실패했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목수일을 하고 나서 생각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패만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껏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이 목수일을 하는 것만큼 온몸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꿈틀대는 게 느껴지고 이 뇌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긴장해서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것이었어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제가 지금 이 목수일을 하는 것처럼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했던 것이었죠. 끔찍한 몸치에 둔한 운동신경에 바다를 끔찍하게도 무서워했던 그 책의 작가가 서핑에 도전했던 일이 인생에 큰 깨달음을 준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독하게도 손재주가 없었던 제가 인테리어 목수일에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느끼지 못했을 깨달음이었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의 세계. 혹시 아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넘어졌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찾게 될지. 제가 목수일을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려워서 그 배움의 속도가 너무 더디었지만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제가 의외로 그 일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 목수 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같은 케이스가 슬로우 스타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뜸들이는 시간이 길지만 나중에 크게 터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그렇대요. 저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웬만한 현장은 다 커버할 정도로 실력이 급성장했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어떤 일보다
돈을 제일 잘 버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작업했던 그 현장 사진들이 있는데 그건 제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구경 와주시고요. 지금은 작년에 둘째 시아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이제 지금 일을 쉬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초조하지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던 목수일에 도전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에서 전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 목수일을 그만두고 아이 2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작한 유튜브도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목수일을 할 때처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유튜브도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작은 성공을 거두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미친 척하고 진짜 못하고 자신이 없는 일에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인생의 깨달음이 생김과 동시에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이 책 정말 배울 게 많은 좋은 책이니까요.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